이런 원리를 조금만 이 아이들이 알고 간다면 더 이상 정말 수학이 어렵기만 한 그런 과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라운 몬테소리입니다. 제가 몬테소리 교육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좀 요약하자면 저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한글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가 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인 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몬테소리는 수교육을 10진법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0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친숙해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 숫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 이것을 좀 흥미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몬테소리의 이런 십진법 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아니 6살 애들한테 그렇게 큰 수를 알려주세요? 천이요? 만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한 번이라도 이게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이거 좀 선행학습이 아닐까?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의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몬테소리는 크게 일상, 감각, 수, 언어, 문화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가지 영역 안에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교구마다의 어떤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 영역 그 중에서도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 수 교육 받아보셨죠? 집에서. 또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숫자를 좀 많이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나가면 이거 몇 개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는 집에 뭐 1부터 10까지 그림 그려진 거 있다던가 아니면 숫자들이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수를 접근하게 되는데요. 몬테소리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양을 가장 먼저 아이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구체물 있죠. 뭐 구슬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모형이라던가 아니면 만져볼 수 있는 곡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먼저 줘서 양이라는 걸 학습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만 2세에서 3세를 대상으로 수막대를 가장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이 수막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생김새는 다 아실 거예요. 1회 막대부터 10회 막대까지 이렇게 좀 길이가 차이가 나는 교구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직접 만져보면서 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막대는 이렇게 잡았을 때 딱 한 칸, 뭐 2회 막대는 이렇게 생기게 2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양을 배웠다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모래의 숫자판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양은 다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숫자로 쓰는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이것을 다 익힌 후에 바로 숫자 카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미 숫자 카드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 아이가 1이라는 양은 알지만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 계속 헷갈려하고 6을 9처럼 쓴다던가 아니면 뭐 2를 5처럼 쓴다던가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다면 다시 모래 숫자판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인 거고요. 만약에 이 단계에 넘어갔는데 한 7이나 8쯤 넘어가니까 양을 세는 거에서 이미 좀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바로 수막대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혹시 이런 단계를 하실 때 아이가 내 생각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어디부터 다시 알려줘야 되지? 라는 걸 조금 놓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조금 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가 조금 잡히실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만약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를 모른다면 다시 수를 알려주는 교구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양을 모르고 있다면 양을 알려주는 교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1단계 수의 소개에서는 이렇게 수와 양을 매치하는 활동으로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만 4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십진법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1부터 10까지의 수를 양도 알고 수도 알고 매치도 할 수 있고 게다가 이걸 쓸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도 역시나 양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몬테소리 수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빚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의 구술, 10의 구술, 100의 구술, 1000의 구술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아이들이 이 구술을 충분히 만져도 보고 뭔가 이제 굴려도 보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관찰도 해보고 하면서 이 일십백천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간접적으로는 이 1이라는 건 점, 10은 선, 그 다음에 이제 100은 면, 그 다음에 저희가 1000은 채, 입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도 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양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숫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양을 배우고 수를 배웠으면 그 다음은
이제 매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와 양을 일치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이것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절대 뒤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많이 오랫동안 이 단계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1일 구슬이 10개가 모이면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의 구슬로 바꿔오는 거야. 또 10이 10개가 되면 100이 되는데 그러면 100의 구슬로 바꿀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단위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알려줍니다. 이게 저희가 수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숫자도 암산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10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멈추고 다음 단계, 이제 다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 단계를 많이 혼자서 할 수 있고 좀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추상화할 단계랍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커리큘럼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덧셈을 하거나 뺄셈할 때 늘 구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큰 구슬 같은 것들을 이제 조그만 우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표놀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우표놀이 교구 같은 경우는 1, 10, 100, 1000 모두 다 이렇게 조그만 우표 안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1000 우표를 보고 큰 1000 구슬을 생각할 수가 있고 1의 우표를 보면서도 1의 구슬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숫자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의 사칙연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우표놀이 같은 경우에는요, 만 4세 이후, 반 이후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겨울방학 정도 해서 이제 7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알려주곤 하는데요. 6세까지는 사실 아이들이 그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한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그 똑같이 사칙연산을 배우고는 있지만,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구슬도 갖고 오고, 또 카드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 보자기에 넣어서 합치기도 하고 다시 분해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조금 더 큰 걸 진행한다면 저희가 7세부터는 이제 정말 학교를 준비해야 되는 8세 바로 직전의 단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큰 활동들만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앉아서 뭔가 집중하는 활동들도 조금 더 생겨야겠죠. 그래서 우표놀이는 7세 정도부터 많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정말 사칙연산의 개념을 아는 것과 더불어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 수세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 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1부터 19, 사실 이 단계 이전에는 계속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하고 10, 20, 30 이런 단위수에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11, 12 이런 거는 전혀 학습을 해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들을 세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충분히 되고 나면 이제 이 이후에 11부터 99 숫자까지 세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비즈를 놓고서 세어보는 활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100의 구슬, 100의 삿을 해서 100까지 세어보기도 하고 또 1000의 삿을 해서 1000까지 숫자를 세어보기도 합니다. 이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를 세어보게끔 하는데요. 꼭 11, 12, 13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15, 20, 25, 30 또 세어보고 13, 16, 19 이렇게 조금씩 건너뛰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뭐 100, 90, 80, 70 이런 식으로 세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다 보면 아이들이 뭘 깨닫냐면 숫자의 규칙을 정말 자연스럽게 딱 캐치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냥 숫자 세라고 하면 숫자 세다가 이렇게 뭐 잠을 자기도 하고 굉장히 지루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세어보고 저렇게 세어보는 활동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가 10씩 건너뛸 때는 1, 2, 3, 4, 5, 6, 7, 8, 90에다가 0만 하나만 붙이면 되네? 이런 규칙을 발견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아이들이 진짜 사소한 거를 발견하더라도 그런 것도 발견했어? 진짜 멋있다. 그러네? 이런 리액션도 많이 해주시면서 아이가 뭔가 이 숫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결국은 모든 숫자가 0부터 딱 9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산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칙연산을 학습을 하고는 있지만 우표라던가 구슬 같은 구체물이 이제는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구 이름 중에 암산판, 계산판, 혹은 뭐 정정판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구들 있죠?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할 건데요.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뭐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한 자릿수 곱셈과 덧셈 혹은 나눗셈, 뺄셈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 4살짜리 애들한테는 1000자리 덧셈을 가르치면서 7살 애들한테는 3 곱하기 6을 가르친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단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아니, 그렇게 큰 수를 배우고 이렇게 3 곱하기 6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구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판 위에 있는 숫자만 보고 아이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3과 6이 꼭 우표나 구술이 없더라도 3이라는 것과 6이 합쳐졌더니 9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왜 3 더하기 6이 9지만 6 더하기 3도 9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결과값이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추상화 과정에서는 주판 교구를 활용합니다. 주판에는 이제 작은 주판과 큰 주판이 있는데요. 이 주판을 활용하기 전에는 진짜 교구만 딱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안에 있는 숫자들을 조금 분석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4555면 4000과 500과 50과 5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 숫자 카드로 분해해 봤었다면 이젠 이 숫자를 딱 듣자마자 이 단위에 맞춰서 이걸 분해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과정을 충분히 오랫동안 했을 때는 이거 주판이 없이도 충분히 암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 주판 교구가 제작된 것도 사실 십진법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위수마다 그 구술이 딱 10개씩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뭐 1이 10개가 되면은 보내고 하나를 위에 단위를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그냥 이 교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암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뭐 4555 아까 그런 숫자였다면 그거에다 곱하기 2라고 했으면 2에다가 5를 곱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저희 왜 옛날에 수학 같은 거 문제 풀면 곱하기해서 뭐 밑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올림수가 있으면 위에다가 1 하고 적고 밑에다가 적고 이런 단위수에 맞춰서 적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교구가 없이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암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곱셈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 종합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그만 스프링 있는 그 공책 뒷면에 예쁜 곱셈표가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달달달달 암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자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2자리 곱하기 하나 혹은 막 줄글에 써 있는 곱셈 이런 것들을 까먹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곱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었어도 저는 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수라는 거에는 이 개념과 기본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가서도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개념을 어떻게 잡는 건지 굉장히 막막하시잖아요. 또 학교 선생님들,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혹은 저희 서점만 가봐도 개념 원리 부시기, 뽀개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만큼 이 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 어린 연령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이걸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계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 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덧셈의 이런 개념 혹은 곱셈과 나눗셈의 이런 기본 개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가 어떻게 커지는지 이런 원리를 조금만 이 아이들이 알고 간다면 더 이상 정말 수학이 어렵기만 한 그런 과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 과목 자체가 수라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그런 과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댓글과 메일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